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K브로스 커피 앤 로스터스에서 바리스타를 맡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K브로스 로스터스에서 로스팅을 맡고 있는 동생 김유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바리스타를 생각하면 로스터가 맛있게 볶아준 원두를 가지고 특징을 잘 살려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사람. 바리스타라고 하면은 이제 커피 쪽으로만 국한돼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바리스타는 커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료들도 같이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음료 전문가가 바리스타다. 자격증을 가진 바리스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나는 장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커피를 추출했더니 이런 맛이 나네, 저렇게 했더니 이런 맛이 나네를 연구할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정말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바리스타. 카페든 커피 전문점인데 창업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지나가시다가 카페나 커피점을 좀 봤는데 나도 할만한데? 라고 하신다면은 100% 실패하시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난 저 직업이 정말 마음에 들어, 내 음료를 드린다면 행복해 하실 것 같아, 거기에 대한 목적을 두시고 창업을 하신다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카페와 커피 전문점의 이 명확한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컨셉을 잡으셔야 됩니다. 카페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음식점이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커피 전문점은 커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 디저트 카페, 디저트가 중심인 카페예요. 베이커리 카페는 베이커리가 주인, 음료가 부인 카페죠. 커피 전문점, 로스터리 샵, 커피 원두가 중심인 거고 커피 음료가 중심인 거죠. 나한테 맞는 카페나 커피 전문점이 어떤 게 맞을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이제 저는 커피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형이 중학교 때 처음으로 카페를 데려가 줬는데 두 가지가 놀랐어요. 첫 번째는 커피라는 게 이렇게 비쌀 수가 있구나. 커피가 밥값보다 비싼 거예요. 형이랑 아무래도 남자 형제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카페에 있으니까 형이랑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곳도 카페예요. 남자 형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구나 하는 이 두 가지에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시작하게 됐는데, 또 커피가 생각보다 배워야 될 게 많구나 하는 거에서 좀 더 매력을 느끼면서 점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동생이 영향이 가장 크고요. 저는 원래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동생이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사실 그 잊혀지지 않는데 여름에 동생한테 가서 동생이 커피 한 잔 줄까? 라고 했거든요. 처음 보는 기구들 이렇게 꺼내드린 커피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 커피를 코에 갖다 대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군고구마 향이 나요. 아이스 음료인데도 불구하고 군고구마 향이 나요. 내가 잘못 맡았나 생각하고 한 모금 마셨는데 정말 군고구마 맛이 나요.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커피야? 라고 했더니 동생이 딱 한마디만 했는데 그게 정말 멋있었어요. 형, 이게 바로 커피야.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렇게 했고, 여러 커피 전문점을 찾아가서 정말 저 군고구마 커피 고구마 라떼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문외한이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면 이제 동생한테 가서 커피 하고 싶어가 돼서 이제 커피를 시작합니다. 소비자분들, 이 커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분한테 갔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커피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고 본인의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정, 끈기, 노력이 필요한데, 결국엔 그게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인 정신이라는 생각해요. 나는 여기서 성공한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 커피 한 잔으로 한 사람의 기쁨을 선사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신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배우시려는 분에게 많이 조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탐정이 되라라는 말을 해요. 이 커피에 대해서 좋아하는 만큼 분석을 할 줄 알고 그 맛을 느낄 줄 아는 거에서부터 그분의 실력은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도 더 강해질 거고요. 이 한 잔을 먹더라도 CF의 안성기 배우님 표정과 같이 이 커피를 정말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 커피를 좀 천천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마시기 전에 향기와 마신 후의 향기와 마시고 난 뒤에 향기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한마디로 선입견을 갖지 말고 많은 커피들을 마셔보면서 자신의 좋아하는 커피와 자신이 추구하는 커피들도 명확하게 구분짓고, 그리고 좀 다양하게 또 만들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1, 2년 전까지만 해도 스타벅스가 기준으로 잡으셨었는데, 요즘은 스타벅스를 기준으로 안 잡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비율이 늦으셨어요.
본인의 취향을 확고해지시고 커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시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고요. 이제는 점차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이 바뀌셔야 됩니다. 선입견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하나쯤 있어요. 인생 커피. 거기에 기준을 잡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시는 그런 선입견 자체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야지만 본인이 더 다양하게 커피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가정에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이제 오버푸어 형태를 이용한 핸드드립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핸드드립 방식이 있겠지만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커피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드립을 많이 못하신 분들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가장 간편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도구로서는 여기 드립 페이퍼가 있고요. 그리고 드리퍼. 저는 하리오 V16이라는 드리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피를 받을 서버, 그 다음에 갈려진 원두 약 30g을 준비했고요. 드립포트, 타이머와 그 다음에 저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저울 위에다가 서버랑 드리퍼를 올려놓으시고 우선 종이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하리오 드립 페이퍼는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빗금이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오게 한번 접어주시고요. 빗금 부분을. 그 다음에 살짝 얘를 벌려주세요. 벌려주시고 이렇게 벌려주신 방향으로 다시 눌러주시고요.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접어서 원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드리퍼에 올려놓으신 다음에 이 저울에 0점을 잡아 놓겠습니다. 30g의 원두는 재져 있는 거니까 30g 원두 넣어 주시고요. 이때 어떤 분들은 여기 종이를 페이퍼를 한번 적셔 주시는 분이 있고 안 적셔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은 적시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두를 담아준 부분들은 이렇게 탭을 살짝 해주면서 평탄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저울에 0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드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물의 온도는 약 92도 정도의 물을 사용하겠고요. 손쉬운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을 아주 이쁘게 그리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래서 약 이 물을 넣으실 때는 가능하면은 사용한 원두의 2배 정도의 물량을 추천드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30g의 원두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60g 정도의 물을 집어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을 이쁘게 안 그리셔도 된다는 이유가 이렇게 살짝 스월링을 해가지고 한번 섞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를 눌러서 기다려 주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원두에 따라서 조금 틀려요. 약할수록 기다리는 작업을 조금 오래 해주시면 되고요. 강하게 볶였을수록 좀 적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배전인가 같은 경우에는 1분, 중배전에는 한 4, 50초, 그 다음에 강배전 경우에는 3, 40초 정도를 추천해 드릴게요. 만약에 타이머가 없다, 그럼 나는 언제 물 붓지? 약간 커피를 계속 냄새를 맡아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훨씬 더 증진시킬 수 있거든요. 이 커피에서 풋향이 빠지고 단향이 난다, 그러면 그때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확히 얘는 약배전의 원두고 1분이 지났기 때문에 물을 붓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원을 이쁘게 그릴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포트를 살짝 위로 올려주세요. 얘는 오버푸어이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과감하게 부어줘도 됩니다. 살짝 이 물에서 버금이 날 정도로 높이 들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기포 때문에 이 커피의 수율이 높아집니다.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편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내려가는 이 물의 양만큼 이 물을 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우선 어느 정도 채울 점을 찾고 그 정도 높이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 높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물을 부어주시면 내려가는 물의 양과 부어주시는 물의 양이 비슷한 거죠. 자, 이렇게 약 2분 20초 정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높게 계속 이 어느 정도 선만을 유지해 주시면 돼요. 2분 20초가 지나면 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잡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바로 시간이 됐을 때 이렇게 빼주세요. 30g 대략 2잔 분량의 커피가 추출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드리퍼의 종류는 이제 카리타 제품이고요. 드리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단 재질에 따라서 다른데, 동 드리퍼라든가 자기 드리퍼 같은 경우는 열 자체를 좀 머금고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동을 쓰는 이유는 좀 더 열을 보관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원두의 양은 동일하게 30g을 준비했습니다. 정석적인 느낌의 한번 드립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지금 물의 온도는 대략 한 95도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칼리타를 사용하기에는 물의 온도가 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살짝 식혀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을 좀 더 받으신 다음에 잔을 예열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일단은 여과지랑 드리퍼랑 서버를 데우신 다음에 그 물을 버리지 마시고 이 잔을 데우는 용도로 쓰셔도 좋습니다. 이제 종이 필터 여과지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면은 이 빗살 무늬가 있는데, 옆쪽 부분을 이 라인을 따라서 한번 접어주세요. 다시 이 밑에 부분을 그 반대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검지손가락을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제일 모서리 끝부분 쪽에 검지손가락을 위치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잡을 수 있는 홈이 생겨요. 얘를 살짝 찝어서 안쪽으로 접어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반대도 살짝 찝어서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과지를 안에 쏙 집어넣으시고 난 뒤에 예열을 하시려면 물을 가지고 종이와 그다음에 드리퍼와 서버를 데펴주시는데, 종이 필터 위에 붓는 이유는 표백이 안 된 경우에는 종이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그거를 날려버려주는 효과도 있어서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물을 일단 부어주시고요. 여과지가 적고 그 다음에 드리퍼가 살짝 따뜻해지고 서버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남아있는 물을 잔에 부어서 잔 또한 같이 예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온도 유지가 돼서 드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원두를 필터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저울을 켜주시고 지금 0점을 맞추신 뒤에 이제 물을 주입을 시작하시는데, 나선형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퍼뜨리듯이 이 물을 부어주시면 되는데, 물줄기는 굵지 않고 너무 가늘지도 않을 정도로만 부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노크를 하듯이 똑똑똑 해서 퍼뜨려 주시는 거예요. 점점 해서 골고루 다 적셔지고 나면 멈춰주시면 됩니다. 뜸을 들이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으세요. 향을 맡았을 때 풋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거기서부터 1차 추출을 들어가시면 되세요.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뜸 들어져 있는 윗부분을 보시면은 지금은 물기가 있는데 이게 조금씩 굳어가면서 물기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칼리타는 한 30초에서 40초 정도만 뜸을 들여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물기가 사라졌고 굳었죠? 밑에 보시면 서버에 지금 물이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1차 추출은 일반적인 물의 양은 정해진 건 없지만 30g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20ml 정도 먼저 부어 볼게요. 물줄기 같은 경우는 가늘게 부어주시는 게 좋고요. 똑같이 가운데서 50원을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50원의 물줄기를 원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이제 가라앉았잖아요. 다시 2차 추출을 들어가는데 이번엔 100원 정도 사이즈로 크게 또 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서부터 다시 안으로. 아까 돌리는 횟수를 5번, 6번 했다면 지금은 한 10번 정도로 늘려주시면 좋고요. 대부분 추출은 1차와 2차에서 끝나거든요. 3차는 좀 더 부드럽게 편하게 추출을 가져가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500원 크기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들어가 볼게요. 똑같이 나선 방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해서 돌려주시면서 물을 주입해 주시면 좋고요.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끝내시고. 지금 추출된 양은 아직 100ml가 좀 못 미쳐요. 30g을 넣었으면 300ml 정도를 뽑아내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의 절반이 한 150ml를 뽑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온도를 맞춰서 드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가라앉았으니까 마지막 4차 추출로 가볼게요. 4차 추출은 좀 더 편하게 그냥 오버포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때 주의하실 그 점은 여과지 끝으로 닿으시면 안 돼요. 물이 직접적으로. 여과지를 타고 그냥 곧바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출 자체가 안 일어납니다. 지금 120ml 정도가 추출됐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더 5차까지 가셔도 되고, 아니면 난 여기서 끊겠다면 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한 번 더 가볼게요. 그냥 편하게 오프해서 뭘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 추출이 일어난 다음에 빼신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의 양이 나왔다면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하게 드신다면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조금 연하게 드시면 물의 농도를 맞추셔서 드시면 됩니다.